거의 뭐 한 4년 5년씩은 오래 일했네요. 됐고 오래 일했어요 다. 보통 그렇게 4년 5년씩 일할 수 있는 근간에는 서로 간의 어떤 의리, 우정 이런 거 빼고 어떤 측면이 또 많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말썽 피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겠거나 그런 경우는 겪어보진 않죠. 많죠. 어쨌든 내가 얘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날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사람 새로 그냥 뽑자.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전 다음 스텝 바로 가요 그냥. 어차피 뭐 그 직원이 그만둬 커다란 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 직원 한 명 그만둬서 커다란 일이 일어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은가요?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 주기 좋은가요? 망하지 않는 매장의 어떤 기준? 뭐지 하면서 봤었는데 나름대로 진짜 합당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제가 2년 전에 만든 표예요. 제가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다니면서 이 매장은 왜 계속 잘 될까? 굉장히 핫했던 매장이었는데 왜 2년 뒤에 가보니까 없어졌지? 맞아, 이런 많잖아요. 생각들을 하면서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복합체인데 뭐 하나 요소가 빠지고 하는 순간에 삐끗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창업을 할 때 다들 뭐 성공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안 망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쵸. 망할 확률 0%로 만드는 방법 총 몇 가지 기준표를 일단은 5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고 이거를 이제 끝까지 영상을 이제 우리 봐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어떠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기준표와 더 드린다고 혜택을? 더 드려야죠. 더 드릴 오늘 겁니다. 잘 섭외했다.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membership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깡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199 덮밥자글이라는 브랜드로 운영 중인 강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 대표님 유튜브 보고 너무 재밌고 현장에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나 노하우를 전해주셔서 수소문해서 연락을 좀 드리게 됐어요. 유튜브로 봤을 때도 되게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딱 뵀을 때 화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보였었는데 키도 크고 얼굴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작으시고 진짜 모델 같아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일단 키가 엄청 크고 그래? 진짜 모델 같아요 진짜로. 대표님 현재 사업하는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배달 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브랜드가 한 7개 정도가 있었고 현재는 덮밥자글이라는 브랜드로 홀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고 1992 덮밥자글이. 제가 또 92년생이거든요. 저는 뭔가 신스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희 브랜드 스토리가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가 끓여서 92년도부터 먹고 왔다. 그거를 계승해서 전라도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약간 그 브랜드 맥락이 좋은데요? 예. 덮밥자글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총 몇 개 매장으로 약 한 80군데 정도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럽다. 난 언제 80개 아니야 진짜. 대표님이 원래는 뭘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프랜차이즈 대표까지 됐는지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대를 나왔고 조기 취업으로 대기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1년을 했었는데 전문대다 보니까 진급이 잘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내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2015년도에 군산대 앞에서 닭갈비집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하게 됐고 시골에서 특히 장사를 어린 나이에 하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수월하게 마케팅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오픈하자마자 3개월 정도는 거의 줄 서서 먹었었고 그때 제가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 장사를 시작했었거든요. 보증금이 원래 2천에 120이었는데 돈이 그럼 1,000만 원 나오면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을 100에 160으로 바꿔버립니다. 건물주를 한 3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고 이제 나머지 이제 2,900만 원 가지고 셀프 인테리어 하고 그다음에 주방기물 그때는 이제 미수 식자재 같은 경우도 미수 초창업인데? 예.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바를 하고 이미 뭐 대학교 때도 가게를 맡아서 관리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많았던 꼬맹인데 그때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무모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천 정도의 미수를 깔고 장사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3개월 만에 미수금은 다 털었고 그렇게 이제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 있어요. 거기서 푸드코트랑 카페 그다음에 과천 과학관에서 또 브런치 카페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가 2017년도 초 정도에 배달을 한번 닭갈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홀 매출이 초창기보다는 좀 떨어졌었으니까 경쟁자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배달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에서 이제 뭐 삼겹 배달도 한번 해보고 게장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이제 한 매장에서 3개에서 4개의 브랜드를 교집합 형태로 만드는 거죠. 사이드들이 이렇게 다 있고 메인 메뉴만 바뀌는 식으로. 그러니까 손이 많이 안 가게 되고 재료도 거의 뭐 거기서 거기로 쓰면 되는데 메인 정도만 바꾸는 형태로 브랜드 확장이 좀 쉬웠겠네. 해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홀 버리고 배달 쪽으로 아예 나와서 군산에서 배달하기 또 좋은 위치로 가는 거죠.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가서 했는데 이게 뭐 그냥 하루에 뭐 300, 뭐 400, 뭐 이런 게 그냥 일이야. 원래 홀을 할 때는 그냥 200이 이제 한도였어요. 왜냐면 그렇죠. 더 받고 싶어도 이게 동선이 너무 꼬이고 홀 손님들 케어하고 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절을 누르고 막 이럴 텐데 배달 매장만 가니까 완전히 그냥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산에 하고 익산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고 전주에 똑같이 붙여넣기 해서 하니까 세 군데 다 매출이 그냥 1억씩은 뭐 수월하게 나오니까 이걸로 진짜 직영점 100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리자가 한 명이 이제 좀 여러 개를 매장을 이렇게 캐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맞아요. 대전에다 하려면 이 한 명의 관리자로 할 수가 없고 요런 한계점에 좀 부딪히면서 동시에 이제 그 주방에서 이제 일하던 분들이 좀 가맹점을 내달라 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가맹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연스럽게 그냥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먹게 된 거네. 원래는 이제 프랜차이즈 정말 하기 싫었다고. 아 원래 제가 혐오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극악무도한 마진을 보고 아니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고 그러면 내가 7,800을 벌게끔 만들어주고 그중에 50만 원을 본사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던 거였죠. 제가 영상을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망하지 않는 매장의 어떤 기준? 뭐지 하면서 봤었는데 나름대로 진짜 합당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제가 2년 전에 만든 표예요. 제가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다니면서 이 매장은 왜 계속 잘 될까? 굉장히 핫했던 매장이었는데 왜 2년 뒤에 가보니까 없어졌지? 맞아, 이런 많잖아요. 생각들을 하면서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복합체인데 뭐 하나 요소가 빠지고 하는 순간에 삐끗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시험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도 이제 기준을 80점이 넘어야 합격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80점을 넘으면 일단 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박은 내 모르겠고 대박은 운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일단 망하지 않는 거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되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만든 표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업을 할 때 다들 뭐 성공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안 망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쵸. 망할 확률 0%로 만드는 방법. 총 몇 가지 기준표를 일단은 5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맛. 어떻게 보면 음식점의 제일 기준이 되는 지표죠. 유명한 셰프님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맛있는 집들인데도 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죠. 100점 만점 중에 맛이라는 거는 20점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비스 점수 이게 한 15점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점수가 한 15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상권이 한 18점의 영역인 거고 홍보 및 기타 요런 항목이 한 32점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맛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왜냐 요새는 거의 모든 메뉴들이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이거를 표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100군데 정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채점을 돌리면서 80점을 넘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은 진짜로 없었고 컨설팅을 가거나 실제로 좀 잘 안 되는 매장들을 가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한 60점 정도 나오더라.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한 이유가 있다더라. 빨리 들어간다 이거. 제가 자료 제공을 좀 요청을 드리는데 혹시 5가지 원본 양식 자료를 좀 제공을 저희 구독자분한테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들이 바로 내 매장을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볼 수 있게끔 간략하게 이제 만든 거고 이거를 본인이 하는 것보다 주변 지인들 한 3명 정도를 불러서 같이 한번 채점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반드시 이제 객관화를 시켜서 해야지 나는 뭐 이렇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손님의 입장으로서 채점을 해야 되는 표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맛부터 한번 보시면 산정 기준들을 쭉 좀 써놨습니다. 이 맛에는 보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한 가격도 있을 거고 느껴지는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복합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음식이 먹음직스러운가, 재료가 신선한가, 그리고 대중이 좋아할 맛인가, 이게 대중이 장사에서는 좋아할 가장 중요합니다. 대중이 좋아할 맛인가는 어떻게 조금 판단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엔 10명 중에 9명이 좋아할 맛이냐. 복합적인 맛들은 이제 그 사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거지만 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이 맞냐? 네, 저는 이게 거의 9할, 8할 9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메뉴와 가격이 적합한가 이런 것도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아, 그쵸. 왜냐면 엄청 맛있는데 비싸요. 이러면 이 정도 가격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맛이 나와야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맛있고 가격도 싸, 이러면은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어떤 특별함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가게만의. 없는 매장보다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매장이 소비자한테 더 맛을 느끼게 해준다. 네, 맞습니다. 시그니처 없이 막 이 메뉴 저 메뉴 있는 곳은 사실 맛을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에도 관여가 있는 부분의 배점 점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 배점이 대중이 좋아하는 것과 시그니처가 있는 거 항목 배점이 가장 크다라는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이제 서비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항목이라는 거는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생이 청결하냐, 직원들의 서비스가 친절하고 적극적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배점 항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식당 운영할 때 보면은 손님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친절하게 밝게 해주면 그 손님 나갈 때 여기 너무 잘 먹었어를 꼭 해주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나 이게 친절한가, 그리고 음식이 이제 너무 늦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얘 오피스 상권이야. 5분, 10분 안에 음식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손님을 배려했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복장의 용모가 단정한가. 이건 물론 배점은 제일 작지만 들어갔을 때 슬리퍼 질질 끌면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배점을 좀 깎아 먹을 수 있는. 다시 오긴 좀 꺼려한 성격이 네,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 인원이 적절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장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고깃집 고기 구워주는 데인데 근무 인원이 막 어디 빵꾸나고 이랬어. 이러면은 그 손님 입장에서 막 고기가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도 한 15점 정도의 역할을 한다. 다음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 인테리어만 잘했다고 해서 잘 되진 절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메뉴랑 어울리는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인테리어가 과연. 뭐 예를 들면 노포 메뉴를 파는 그런 음식점이면 가성비 있게 노포의 인테리어를 해도 인테리어 점수가 만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랑 컨셉이 일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내가 냉삼집 하는데 막 갑자기 샹들레 달려서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러면 대표님이 운영하는 199 가족장이니까 거기는 그 인테리어 컨셉과 메뉴의 어떤 일관성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이제 기와와 안에 보면은 이제 병풍이 쭉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점이기 때문에 물레 방안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노래까지 BTS 노래를 가야금으로 땡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라도 짜글이 전라도식 덮밥에 대해서 전라도 하면 또 이제 한옥 막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전라도풍 뭔가 우리 한국 전통 이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했다. 그다음 또 인테리어적 요소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컨셉이 이제 맞았으면 그게 이제 트렌드랑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익스테리어가 눈에 띄느냐. 저희도 매장 앞에 기와를 한 거는 어쨌든 눈에 한번 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로드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눈에 띄고 보이고. 컨셉 다음 바로 4점짜리입니다, 이게. 컨셉은 이제 재방문과 관련된 거고 익스테리어는 어쨌든 신규 고객 유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진짜 저는 익스테리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한여름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막 잘 안 나오고 추워 죽겠는데 난방 안 틀어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AS를 하고 뭐 요새는 화장실 가면 에어컨 나오는 데들 식당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챙기면 챙길수록 우리 매장은 망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죠.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번째입니다. 상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목이 반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목이 전부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부분인데. 맞습니다. 총 몇 점이죠, 이 상권은? 18점짜리입니다. 18점짜리. 네, 좀 높죠, 살짝. 요새는 이제 온라인. 있기 때문에 상권의 배점이 적어졌어요. 그 유동인구가 적절한가. 이게 뭐 상권을 말해주는 예시니까 뭐 A급지냐, C급지냐, B급지냐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겟층이 이 상권과 어울리느냐. 예를 들면은 대학 가면 대학가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팔아야지. 장어집 막 하고 막 이러면 잘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모든 걸 다 만점을 맞아버리면 장어를 팔더라도 돼요. 왜냐? 마케팅 점수를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80점을 넘었을 거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와버리는 거니까. 처음에 이 상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처음에 딱 정해놓으면 더 이상 바꾸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상권은 이제 좀 과감하게 포기해놔라 그냥. 근데 지금 장사를 이제 시작할 거다.
라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 왜냐? 아, 그렇죠. 이건 한번 정해놓으면 이제 안 바뀌는 거.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는 거. 이건 선천적인 요소, 나머지 후천적인 요소. 그래서 ABC 급지 중에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접근 용이하냐. 그다음에 손익이 맞게 들어간 상권. 저는 이제 보통 월세가 한 10%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좀 안전하게 가고 있다. 아, 매출 대비 예, 10%. 맞습니다. 마지막 그럼 5번째는 또 가장- 100점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 지금 홍보 및 기타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줄에 이 항목 하나 자체가 12점짜리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요새 맨날 얘기하는 네이버 SEO 최적화, 인스타 릴스 광고 등등을 얘기한 네. SNS 광고. 이 SNS는 또 네. 다른 이제 영역이거든요. 내 매장이 오프라인에 있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 과연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수예요. 그럼 많이 신경을 써야겠네요, 이 부분에요. 보통 우리 네. 지금 컨설팅을 요청하시거나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매장을 가보면 맛은 진짜 좋고 상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서비스도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먹고 있어요. 이러니까는 80점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노출에 대한 중요성을 알긴 알지만 특히나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사장님들은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답답한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언젠간 우리 손님이 날 알아주고.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100년을 기다릴 수 있으면은 제가 뭐 말리진 않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우리 돈 또 벌려고 하는 건데 가족이 생겨도 있고 월세도 아유, 내야 그렇죠. 되고. 공부 좀만 해놓으면 하루에 뭐 10분, 20분만 투자해도 고객을 2배, 3배는 더 많게 만들 수 있는 네.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12시간씩 가게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거 할 시간 언제 있냐.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다 하고 알파 시간을 만들어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시간이 정 없으면 1시간을 일찍 닫아서라도 이걸 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 이걸 한번 세팅만 해놓고 네. 그 툴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만 있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탑글 달고 뭐 이런 것도 일도 아닌 거고 사실은. 네, 근데 좀 이게 40대 이상의 분들은 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려워하는 거죠. 네,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깡대표 채널 진짜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러는 거지. 이거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여기 항목 보면은 이 매장에 스토리가 있는가? 이런 항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어지는 또 이제 온오프라인 소통.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온오프라인 소통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우리가 뭐 배달 장사를 한다라고 네. 하면 배달 장사를 하면서 리뷰에 답글을 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고객들이 답글 뭐 거기를 달았을 때 상위 5개의 리뷰만 거의 봐요. 아.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는 답글을 달자 이거예요. 최소한 그거는 손님이 바로 보이는 거니까 내 매장의 얼굴인 거고 그 사장님의 뭔가 의도와 이런 것들을 글 안에 녹여놓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할까?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보고 전환율이 일어나는 건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매장의 스토리라고 얘기하면 네. 사장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92년생이었고 네.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려부터 끓여줬습니다. 그게 뭐 과연 실제일까? 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노코멘트를 할 건데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닌 이상 네네. 손님이 봤을 때 좀 피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호주 유학을 갔다 왔어요. 네. 파스타집을 할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파스타에 대한 깊은 뜻을 알았다 내가. 그러면 이제 호수에서 뭐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영어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걸어 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딱 붙여만 놔도 네. 일단 매장을 들어오기 전에 그걸 보면서 뭔가 음식에 대한 신뢰성이 가고 그냥 그런 거를 알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자가제면도 하고 있고 내가 막 네. 육수를 막 24시간 끓이고 있는데 노출을 안 시켜놓으면 손님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자가제면을 하고 육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이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해놔도 맞아요. 손님들은 어느 정도 좋아하더라. 아, 그리고 뭐 릴스를 하시더라도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온라인 그 컨텐츠로서 좋은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재방문 요소죠. 재방문을 할 요소들이 손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7%의 적립을 해줘요. 7%. 엄청 많이 해주네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14번 온 고객한테 네. 그 메뉴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그거의 원가는 3, 4천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14번 온 고객한테 3, 4천 원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고객이 2명을 데리고 오면 회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면 이런 요소들이 숨어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아, 실제로 그럼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저희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뭐 진짜로 주 6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락인을 걸어놓는다 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내 포인트가 한 6천 원, 7천 원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높다. 그리고 남들은 뭐 이렇게 3% 정도 하는데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 2%막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티도 안 나고 그 고객이 느꼈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할 거면 한 5% 이상 정도로 해주면 그게 사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요소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메뉴판 가끔 이제 우리가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간판도 이쁘게 잘 해놨고 근데 뭘 파는지 모르겠는 그런 식당들 많죠. 그런 거를 보면 사실 네.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가게를 보면서 아우 이쁘다. 근데 그 고객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데들 치고 이렇게 오래 가는 가게들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메뉴판이 좀 밖에 어떤 메뉴를 우리가 파는지를 지나가는 손님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놔야 되고 가격도 좀 써놔라 제발. 왜 가격을 안 써놓는지 손님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가게구나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저는 고객한테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그렇게 네. 해놓은 사람들은 안 해도 잘 돼 있을 거다. 그렇죠. 보리차 같은 거 주는 식당들 있어요. 네, 맞아요. 맛은 거의 만점일 것이다라고 봐요. 물조차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다른 재료 말할 거 있을까? 다른 것도 분명히 더 신경 썼을 것이다.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 또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건 결국 재방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손님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셀프 배식 셀프 퇴식이기 때문에 서비스 네. 점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뭐 여성용 머리끈, 일회용 가글, 테이블 무선 충전기 이런 것들로 서비스 점수를 보강을 하는 거예요. 실례로 저는 또 일본을 가서 고깃집을 갔는데 네. 식사를 다 마치고 효소를 주는 거예요. 효소.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좀씩 디테일하게 하나씩 더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서비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이나 도구적인 부분으로 내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매장도 처음 오픈했을 때는 네. 재방문율이 한 20%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네. 한 40에서 50%. 엄청 높네요. 재방문을 자꾸 안 하는 매장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 기준표 보면 그냥 다 나오게 되는 건데 인력도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막 손님이 막 기다리게 만들어 매장 가는데 막 더워 맛도 별로 그냥 그래 가기도 좀 힘들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재방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대표님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세요? 지금 총 이제 한 8분 있어요. 8분? 네. 지금 직영점까지 하면 뭐 그래도 한 10명 정도 있죠.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많으신데 오래 일한 직원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거의 먼저 한 4년 5년씩은 오래 일했네요? 됐고 오래 일했어요 다. 보통 그렇게 4년, 5년씩 일할 수 있는 근간에는 서로 간의 어떤 의리, 우정 이런 거 빼고 어떤 측면이 또 많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비전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네. 뭐 물론 금전적인 것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뭐 네.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좀 높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허언을 뱉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지키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자체를 네. 일단 잘 안 합니다.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 말썽 피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겠거나 그런 경우는 겪어보진 않으셨나요? 많죠. 어쨌든 내가 얘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날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사람 새로 그냥 뽑자.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전 다음 스텝 바로 가요 그냥. 어차피 뭐 그 직원이 그만둬 커다란 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 직원 한 명 그만둬서 커다란 일이 일어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대표의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탓한다는 건 장군이 전쟁에 졌을 때 부하 때문에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만 탓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직원들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나도 무언가 혜택을 줄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매장이 장사가 잘 돼야지 네. 장사가 안 되는 매장에서 일하고 싶은 괜찮은 인재는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내가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을 때 네. 괜찮은 애가 뽑히겠구나. 그리고 그 직원이 날 따라오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우리가 장사를 한번 해보자. 결국 내가 성장해야 더 괜찮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요거 질문.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은가요?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 주기 좋은가요? 어떤 친구가 새로 들어와서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또 밑단에서 단단하게 해주는 거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도 이 복합적인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때부터 좀 급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끝까지 영상을 이제 네. 우리 봐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어떠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기준표와 더 드린다고 혜택을? 더 드려야죠. 더 드릴 오늘 겁니다. 잘 섭외했다. 그리고 이 손익
장표라고 하죠. 맞아요. 진짜 뭐 감가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고 과세에 대한 거, 면세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 사장님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세금 빼고 감가 빼고 얼마 남았느냐, 이거를 입력만 하면 될 수 있는 표, 그리고 원가 분석표, 어떤 거를 기입해서 이 원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또 활용 영상은 좀 깡 대표 거기 네. 가면은 활용 네.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네. 좀 내 매장에 적용도 해보고,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장님들이 내 매장을 객관화 시켜보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성장하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니까 지금 벌써 3개나 제공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기준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까지 3개 제공하는데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돌려보내면 절대 안 되잖아요.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덮밥 짜그리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주로 어느 상권에서 창업을 하시면 좀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덮밥짜그리 같은 경우는 네.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네. 오피스 상권에 좀 특화가 돼 있다라고 네.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강점은 어떻게 네. 보면 좀 안전한 창업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을 바라고 이러는 분들보다 네. 좀 안전하게 오피스 상권에서 항상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좀 안전한 창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1인 한상 구성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배식을 손님이 직접 하고 퇴식도 직접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홀의 인건비가 월에 3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진 않으신가요? 전혀 없고 오히려 편해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테이블이 더러워지지 않냐. 저희는 한상 구성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음식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뭐 2-30분 단위로 한 번만 나가서 좀 정리정돈 싹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업종 변경이나 이런 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정동점 같은 경우가 고깃집이었는데 네. 바꾸고 지금 하루 매출이 200만 원씩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업변 비용은 한 어느 정도? 한 2,500만 원 정도. 거의 간판 갈고 필요한 기물 같은 것만 그렇죠. 들어간 케이스네요. 몇 평이 좀 적합할까요? 업변 하시는 분들도. 이제 비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네. 한 15에서 20평 정도를 가성비 창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작게 제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원가율이 32에서 33% 정도. 다른 프랜차이즈 좀 대비해서 5% 이상 저렴한데? 네, 그리고 인건비에서 한 3에서 5%, 10% 정도 네. 더 안전하게 남아서 가져갈 수 있다. 매출 3천만 원 팔면 3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니까 메리트가 수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같이 매출을 높이 못 쓸 거면 수익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 좀 네, 시점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유용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덮밥짜그리 브랜드에 네. 관심이 많은 또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고정 댓글로 덮밥짜그리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링크를 좀 남겨드리면 될까요?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거기에 이제 뭐 문을 남길 수도 있고 실제로 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고객 문의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 또 바쁘신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경기도 솔직히 좀 좋지가 않고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이 뭐 배민이네 뭐네 때문에 엄청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려면 우리는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하면서 이 시기를 버티고 나면 또 이제 해 뜰 날이 오니까 우리 그때까지 한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